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세상을 들여다볼 건데요. 오늘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투자전략본부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HBM 시장에서 경쟁 격화된 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닌 상황인데 네네. 국내적으로 TC 본더 있잖아요. 열 압착하는 그렇죠. 그 장비 네네. 그거 관련해서 하나비전과 그리고 한미 반도체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대결 구도를?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 안타깝다고요?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비전 입장에서는 비전을 본 것 같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아까 TC 본딩이라는데 압착을 했잖아요. 예. 압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SK하이닉스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깨진 거고 SK하이닉스 네. 입장에서는 고객사는 다변화하는 데는 성공한 거고. 그렇지 공급업체, 예. 장비업체.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저기 산업이든 간에 네. 그쵸. 자기의 그 서플라이 공급업체들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을 통해서 원가 경쟁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를 한미 반도체만 가져가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미 반도체 그 장비 기술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산이 올라오면은 규모의 경제 생각하면 원가의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원가 인하의 압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장비가 한미 반도체 장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비전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 밑에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쪽에 그 원래부터 공을 들여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계속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하고 어떤 특허적인 이슈도 있고 뭐 또 어떤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논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업계에서 흔히 있는 거니까 그 차치하고 난다면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군을 하나 더 확보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이닉스한테 나쁘지 않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줄 때 PER 밸류에이션 30배다, 25배다 했으면 그 당시 밸류에이션 배수보다는 이제는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 이상 못 가는 이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된 거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도 별도로 한미반도체가 그 하이닉스 말고도 마이크론 혹은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는 게 한미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마켓 쉐어를 뭐 5대5로 나눠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는 아닌데,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한미 반도체로 오게끔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회장이 하나는 안 된다며 또 그렇게 독서를 말씀하셨다. 날리기도 했는데 네네네.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워낙 그쪽으로 이제 공급처로서는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뒤집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데에 시장을 좀 주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비전 이제 자회사 세미텍 이쪽에서 이제 어쨌든 계약을 체결한 건데, 비전은 최근 이제 급등했다가 그래도 52주 신고가 찍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흐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마 타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하비전이 공급을 어느 정도 한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0이었는데 혼자 한미 반도체 가지고 있었잖아요. 30%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2조가 채 안 됐다고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거의 3조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비전도 상당 부분은 마켓 쉐어를 한 30~40% 가져온다는 게 반영이 이미 돼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마켓 쉐어를 뭐 반반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뭐죠? 유증이라든지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 비전을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한 3분의 1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비전에 어떤 그 눈높이도 조금은 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하나비전이 뭔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유중이 될 수도 있고 뭐 채권 발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시설 투자는 곧 성공 맞습니다. 그런 루머가 나온다면 주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에서 가장
주목할 이슈는 바로 AI를 주도하고 있는 네.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 2025가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새벽 2시 정도에 그렇습니다. 젠슨 황 CEO도 무언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선반영해서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네, 이슈를?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어저께 있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는 이렇게 보이죠.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니까 GPU 관련되는 HBM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흔히 테마주라고 얘기하는 유리 기판 또는 발열 관련되는 데이터 센터 냉각 이슈.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빼먹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가 로봇 관련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이렇게 한 4-5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려되는 거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셀도 뉴스가 될까 봐 약간의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주가가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또 양자 컴퓨터도 있죠. 양자 컴퓨터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를 먼저 빨리 한다 이런 얘기보다도 양자 컴퓨팅 관련되는 수많은 업체들이 또 참여하거든요. 거기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제공이 있다라는 양자 대의를 또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모든 것을 다 어드레스 이렇게 적용해서 보여준다는 거니까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도 이어질 걸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GB300이라 해가지고 블랙 그쵸? 블랙웰 울트라 버전이 있어요. 블랙의 울트라 버전이 사실은 B300입니다. GP는 앞에 CPU 그레이스 때문에 한 거고요. 어쨌든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버전은 루빈입니다. 블랙의 울트라 다운 버전은 이게 내년도 생산이 주로 하는 건데 아마 이것이 CPU 베라랑 합해서 베라 루빈 이렇게 얘기할 텐데 GB 다음에 베라 루빈 이런 거 일정들이 나오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업체한테는 가장 중요하고요. 세세하게는 유리기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중요한데 로봇이 이런 게 있어요. 로봇을 운영하려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 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GB300 루빈보다 왜 휴머노이드가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GB나 우리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한일 삼성전자의 HBM이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로봇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로봇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가지입니다. 제슨 토르라는 그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제슨 토르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를 그 로봇이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 자체로 휴머노이드 할 때 거기 머리에 해당되는 CPU거든요. 시스템 온칩 반도체인데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봇도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도 AI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습이죠. 학습시킬 때 필요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삭 그루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2가지 것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혹시라도 한국 관련되는 로봇 관련되는 수많은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어떤 툴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데이터 센터 유리기판 양자 컴퓨터 말고 로봇도 아직은 관심 내역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완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젠슨 황 CEO의 입에 또 주목이 되겠죠. 전 세계의 시선이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너무 좋았죠? 삼성전자 어저께 얼마 또 연관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삼성전자는 5%.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있죠? 어저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국내 기관 내지는 개인 투자가들은 이 실현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3세판이 아니고 4세판인가요? 4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58,000원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오늘 4번째예요. 오늘 4번째라면은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 삼성전자를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2월 여기 나오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는 관심을 한 30까지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어제부터 오른 건데 3번 정도 58,000원 돌파를 시도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4번째인데 어이구 GTC도 있고 레거시 제품도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못 올라간다면 조금 이번에 많이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8,000원 안착 희망컨대는 59,000원 정도를 뚫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여부는 1차적으로는 내일 아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그 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달 말까지가 있다 보니까 내일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해서 약간 실망하더라도 아마 3월 말까지는 그 콜 나는지 여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데 얼마나 안 좋을까? 요거까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가가 바로 6만 원이 안 가더라도 조금 이제 한 단계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좀 더 머물러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 그 IT 기업들이 주주 환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게는 네. 예, 하나의 그냥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IT 기업 입장에서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은 좋은 거는 아는데 이걸 하면은 되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그 어느 뭐 특정 섹터라든지 이걸 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많은 회사들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이나 어떤 그런 거를 초기에 너무 빨리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1등 기업이 누굽니까? 시가총액에서 엔비디아 하기 전까지 애플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얼마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자사주 매입과 그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액티비티가 꾸준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얼마 사기로 했다. 우리가 이익 버는 거에 얼마 정도를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 원칙에 벗어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면 네. 거기를 이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 갖고 미리 좀 생각들을 좀 플랜과 비전을 좀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는 맞습니다. IT는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산다는 기본 전제는 맞습니다만 한국 업체의 한국 기업들의 그동안 어떤 그 패턴을 본다면은 좀 불만이 있죠. 왜? 그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투자를 한다고 충분히 사전에 아니면 정황적인 그 정당성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뭐 자회사를 분할해서 분할 상장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금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이슈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너무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또 그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한국은행의 이슈는 그 자체로서 주주 환원 정책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은 아닐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관세 그런 이슈 때문에도 네.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중국 제재 엄청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굵기, 반도체 굵기는 더욱더 좀 세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EUV 장비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넘사벽의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까지 손을 대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반도체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미세 공정, 그 작은 그렇죠 작은 그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반도체 업체가 설계하는 기술의 핵심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장비에 있거든요. 장비 중에서 가장 큰 장비가 가장 그 최신 거죠. 보통 5천억 한 대 5천억 대는 이따만한 얼마나 많아죠? 마치 큰 그 버스만 하는 것이 ASML이라는 회사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죠. 네덜란드 회사가. 그런데 이제 2018년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핵심 기술이라 알다 보니까 반도체 굵기를 내세운 중국의 업체를 제재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못 따라하게 만드는 게 이 장비를 못 팔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면 중국이 못할까? 중국도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쎄 누구는 10년, 누구는 15년 얘기했거든요. 예. 10년, 15년 지었다. 근데 그 18년이죠. 18년 더하기 10년 하면 몇 년입니까? 2018년입니다. 2028년입니다. 지금 25년이죠. 예. 3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발표가 된 거예요. 비록 시험 생산이지만 내년부터 양산이니까 실제 양산성 여부는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번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하는 거하고 수많은 수십만 개의 부품을 가져와서 렌즈, 레이저 이것을 안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에서 한 7, 8년 지났기 때문에 중국의 그 자립심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좀 경계감이 있다는 것 자체에 시그널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한 3년 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장점이 좀 더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게 네. 중국에게는 자립의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반도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해주실 거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